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찬의 타로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 타로 리더 차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훔쳐보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궁합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을 떠올리신 다음에 심호흡을 크게 해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신 뒤에 원하시는 카드 혹은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번호는 왼쪽부터 4번, 5번, 1번, 2번, 3번 순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성격, 그리고 그분의 연애 스타일, 나와의 궁합이 어떨지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봤는데 제가 이 윗라인의 카드를 뽑고 살짝 또 웃을 뻔했어요. 제가 타로를 보면서 타로 리딩을 하면서 이제 제 웃음소리가 안 섞이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안 웃으려고 노력 중인데 이 카드를 보고 또 웃을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일본 분들은 상대방 분들 보실 때 귀엽죠? 상대방 분들 좀 귀엽죠? 조금 애 같고 귀엽다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이제 자기가 상대방 분이요.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뭐 좀 말을 잘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잘 휘어잡아요. 자기의 매력이 사람들을 잘 휘어잡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잘 알거든요. 이분도.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더라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더라고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매력이 뭔지 몰라. 자기 매력이 뭔지 몰라. 좀 어리둥절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대체 왜 믿어줄까? 나 되게 허접스러운 사람인데, 나 되게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믿어줄까? 라고 자기 자신의 매력이나 자기가 얼만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이 보시는 그 면 있죠. 우리 일본 분들이 자주 마주치면서 보셨던 그 상대방 분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잘난 면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대방 분은 부캐 같은 게 좀 있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투잡을 하신다거나 쓰리잡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좀 여기저기 굴을 파놓는 걸 좋아하세요. 이분이 돈이 급해서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재밌으니까 그걸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부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캐가 한 3, 4개쯤 되실 수도 있고 부캐가 3, 4개씩 되는데 그게 자꾸 바뀌어. 하나로 고정돼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는 이거 하고 저번 달에는 저거 했고 다음 달에는 또 딴 거 하고 좀 이런 느낌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없이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ADHD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밌다 싶으면 일단 해보시는 분이에요. 운동이건 뭔가를 배우건 프로젝트건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계속 갈리는 무언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다음번에는 저 프로젝트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좀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인지 자기 매력을 잘 몰라요. 자기가 진짜로 뭘 잘하는지, 자기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 1번 분들의 앞에서는 뭔가 아직 초기 단계
뭔가를 배워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뭔가 고레벨이라서 아니면 연차가 되게 오래돼서 뭐 경력이 되게 오래 쌓여서 뭔가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기보다 1번 분들의 앞에서는 아 얘가 뭔가 가능성도 많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은데 근데 내가 아는 분야에서만큼은 아직 배워나가야 될 게 더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대요. 근데 뭔가 해놓은 게 없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보시기에 이 친구가 노는 친구는 아닌 것 같은가 봐요. 뭔가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1번 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연애운 보는 거예요. 연애운 보는 건데, 연애운 그 외적인 관계, 그러니까 연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볼 때, 아, 내가 뭔가 이 친구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잘 데리고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1번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귀여워. 사람 좀 귀엽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아마 첫 느낌은 좀 그랬을 거예요. 첫 느낌은 우리 1번 분들이 보셨을 때, 아, 쟤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약간 뭔가 좀 모질란 모습이 좀 있죠. 자꾸 제가 똑같은 표현을 쓰니까 좀 그런 표현들을 지향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허당 같은 매력 있잖아요. 왜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진다든지 자꾸 어디 부딪힌다든지 물건을 자꾸 잃어버린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덜렁대는 모습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의 성향 자체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뭔가를 알면 주변에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다 같이 가려고 하는 성향이래요. 근데 일본 분들이 보기엔 그것도 좀 웃긴가 봐. 야, 너도 초보인데 네가 누굴 챙겨? 좀 이런 느낌이죠. 아, 그래. 꼬꼬마의 느낌이다. 꼬꼬마. 그래서 얘가 가능성이 많은 건 알겠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것도 알겠대요. 잘한대. 가능성이 있는 친구래. 충분히 잘하고 있대. 근데 너도 꼬꼬마면서 누굴 챙겨 하면 좀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조금 느껴지죠. 어쨌든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매력도 있지만 이렇게 좀 귀엽고 쪼렙의 모습. 남들과 무언가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쪼렙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미지는 좀 귀여워. 우리 1번 분들이 보시기에 1번 분들의 상대방의 이미지는 굉장히 귀여운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1번 분들하고의 궁합이 어떤지는 아직 뒷카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분이요. 자기선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1번 분들이 보시는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요. 이분이 좀 귀여운 타입이고 좀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고 귀엽고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귀여운 모습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타입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1번 분들이 처음에 봤던 그 모습 있죠. 아, 쟤 정말 만만치 않겠네. 상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하는 그 모습이 연애할 때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은요. 자기 시간, 자기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을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자기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대요. 자기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 우리 1번 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1번 분들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 1번 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타입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공간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잠수를 타는 건 아닌데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쯤은 좀 연락 안 하고 내버려두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 1번 분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냉정하고 칼 같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예, 아니요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있어서도 있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뭔가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대답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그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거는 다음번에 대답을 해줄게. 그거는 다음에 더 친해지면 얘기해줄게. 라고 좀 딱 자르는 선을 딱 그어버리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간관계에도 그렇지만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단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나를 오픈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요. 연애 경험이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분의 세계가 조금 완고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인기가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육체적인 매력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연령대가 조금 있다고 하면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때 막 연애를 몰아서 하시고 한동안 좀 연애를 쉬었다. 진짜 길게는 한 5년, 6년까지도 쉬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분의 인생에서 연애가 이분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똥파리 되면 꼬인 거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의 입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는 이성들은 정말 많았는데 내 어떤 육체적인 모습만 보고 다가온다거나 혹은 어떤 외적인 모습에만 반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익할 게 없는 연애가 많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의 레벨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시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실제로 뭐 공부를 좀 하셨을 수도 있겠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연애를 한동안 좀 멀리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상태는요. 연애를 하라 그러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기는 한데 지금 자기 스스로 연애세포를 좀 죽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귀찮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이분과 만나시려면 내가 너의 인생에 유익한 사람이고 너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로맨틱한 거, 그 애정 표현 많이 하는 거를 상대방 분은 의외로 그렇게 바라지 않으실 가능성이 커요. 내 인생을 존중해 주는 사람, 내 삶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과 너의 삶이 평등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분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궁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 궁합이 어떻게 맞아 떨어질 것인가를 보면 아마 고민은 좀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 고민이라는 게 헤어질까 말까,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를 좀 고민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분을 만나게 되시면요.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이 좀 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이분하고 좀 어떻게 그 끝맺음을 좀 짓고 싶어질 거래요. 결혼 상대로 먼저 보고 시작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1번 분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좀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나한테 좀 홀리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분의 속도로 가서는 그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몇 년을 만나도 이분의 속도대로 가다가는 결혼 같은 것은 좀 꿈도 못 꿀 정도로 먼 미래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마음이 좀 급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단계를 좀 뛰어넘어야 된대요. 우리 1번 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분과의 관계를 우리 1번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나가시려면 생각보다 좀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 페이스대로 빨리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내 입장에선 좀 답답하고 느리게 느껴지고 그 1번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미 좀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막 해치우고 싶은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우리 1번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 모습이다. 얘를 좀 어떻게 빨리 꼬셔서 내 옆에다 들어 앉히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그 상대방 분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면 어쩌면 이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까지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고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 1번 분들이 결혼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좀 잘 설득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닌데 조금 미루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1번 분들이요, 상대방 분과의 결혼 같은 것들을 조금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이 관계의 진도를 조금 빨리 빼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홀려야 이분이 홀라당 넘어올 수 있을까. 진짜 좋은 거 가르친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되시긴, 고민을 많이 하시기는 할 거예요. 우리 1번 분들이 막상 우리 결혼할래? 라는 얘기를 지나가는 중에라도 슬쩍 흘리는 그런 거 있죠. 약간 떠보듯이. 뭐 너랑 결혼하면 뭐 나중에 뭐 나랑 뭐 하면 있잖아. 우리 애기 나오면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 않고 장난처럼 흘리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은 좀 눈치가 빠른 분이시기 때문에 살짝 흘리기만 해도 고민을 시작하실 거예요. 얘가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진심인가? 진짜로 할 생각인가? 그럼 언제 할 생각인가?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나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특히 펜타클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커리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이 사람이 결혼하고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카드를 안 뽑아도 대강 보이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해도 너의 인생을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시면 상대방은 그래 그럼 하자라고 쉽게 수긍하실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궁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분이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두 분이요, 어떤 차이점 같은 게 극명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경력 차이? 아니면 나이 차이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지위의 차이. 정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성향은 두 분이 잘 맞으신다 이렇게 보여요.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잘 되실 거래요. 두 분의 차이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의 교감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두 분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애가 벌써 셋씩이나 나왔어요. 어떤 궁합이 좋겠어요? 스킨십적인 궁합이 좋겠죠. 이하 생략. 저는 이제 19금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하 생략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차이를 좀 뛰어넘을 정도로 두 분의 그런 교감 같은 것들이 아주 깊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죠. 근데 대신에 대화는 정말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의 이런 차이들을 서로가 너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서로 고민만 하다가 서로 배려만 하다가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말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분은 표현을 하셔야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안 하고 끙끙 앓고 계신다면 상대방 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1번이가 말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러니까 1번이도 그러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분의 배려는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싫은 것을 굳이 캐묻지 않는 것이 이분만의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이 알아서 캐치해서 뭔가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이 되는 부분을 자꾸 찌르셔야 돼요. 자꾸 찌르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좀 캐묻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 캐물어야 돼. 이분은 좀 캐물어야 대답해요. 은근슬쩍 얘기를 하면 은근슬쩍 대답을 해주고요. 두루뭉술하게 물어보면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도 뾰족하게 꼬집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좀 뭐랄까요, 관역을 잘 맞춰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을 우리 1번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의 관계로 끌고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쵸, 존중해 주시래요. 존중해 주시래요. 이분을 고민하게 만들지 말래요. 밀당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은 밀당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이분은요, 이분을 고민하게 만들면 이분은 떠나실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어떻건 간에. 1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가득해도 이분을 고민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1번 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1번 분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대방 분은요, 자기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 삶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에 네가 내 인생에 들어오겠다고만 해주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상대방 분을 내 페이스대로 끌고 오려면 상대방 분에게 살짝 굽혀주셔야 돼요. 너에게 맞춰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싶어. 여왕 대접까지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너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겠니? 라고까지만 해줘도 이분은 그래 들어와 하고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자꾸 칼카드가 나오니까 선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이분이 그 좀 칼 같은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1번 분들이 약간 상처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무심하거나 칼 같은 면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서운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상대방이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잘 맞는 관계인 건 맞는데요. 둘이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 조금 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헤쳐나가셔야지 감성적으로 내가 너무 너한테 서운했어.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분 약간 뼛속까지 T예요. 근데 약간 F로서의 훈련이 잘 된, 그 감정적인 공감 능력으로서의 훈련이 잘 된 그런 T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로 결혼까지 원하신다면 이분이 결혼을 그리 원치 않음에도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분과 어떤 그런 결론 같은 거, 서류상의 결론 이런 것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너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줘라고 허락을 구하시면서 이분의 세계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티를 내시면 됩니다. 이분이 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존중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1번 분과의 궁합은 정서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교감도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 좋네요. 뭐 걱정할 게 걱정할 게 없지는 않은데 두 분이 대화를 좀 잘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80% 이상은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본 다음에 그분과의 궁합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두 분의 어떤 관계에서의 조언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분 능력 있는 분이다, 그죠? 상대방 분 되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와, 장난 아니네. 우리 2번 분들 상대방 스타일 어떤지 아시죠? 아마 조금 걱정되고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러 오셨을 것 같아요. 이 타로를. 자, 이제 일단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 이분은 우리 왜 흔히 그러죠. 인생에서 부가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부나 명예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둘 다 갖추신 분이에요. 부도 갖췄고 명예도 갖췄고 사람들의 신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근데 이분이 사실 상당히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신뢰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우직한 면이 있어요. 한 우물을 계속 팠다거나 경력이 되게 오래됐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나 믿음 같은 것들이 이분의 어떤 부의 기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요, 약간 공격적이거나 거칠 수는 있어요. 이제 남자분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이분의 스타일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인 거죠. 약간 독단적이고 배려가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약간은 고집스러운 면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성공을 하시려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스타일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얻어온 것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고집 또는 공격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고고족과 워워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가자!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하고 행동을 막 하는 고고족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돼 라고 워워 다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다 해보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워워족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상당한 고고족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좀 뭔가를 선택을 하면 앞뒤 안 지고 막 달려나가시는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살짝 독단적인 모습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최소한 프리랜서. 남들하고 같이 일하기는 조금 힘든 성격이실 수가 있겠어요. 이분의 스타일은 어떠냐 하면 보시는 그대로예요. 보시는 그대로고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포용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싫대요. 왜? 나는 내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이고 내 세계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고 내 호불호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지켜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뭔가 막 부드럽게 대하고 맞춰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특히 우리 2번 분들을 위해서 뭔가 눈치를 챌 듯 말 듯하게 잘해주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츤데레 같은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 분들을 품어주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 이번 분들의 투정도 조금 받아주고 싶고 얘기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둘 다 좀 망가질 것 같은가 봐요. 이번 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이제 자기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까지 이번 분들에게 잘해주기는 자기는 너무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세계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를 잘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만큼은 잘 못해주시되 우리 임원분들이 살짝 서운할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하게 구시지만 그래도 애정 표현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닌 약간 츤데레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여자분이시건 남자분이시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두 분의 관계적인 궁합을 봤을 때 그렇죠. 이분 약간 알아보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워낙 잘났어. 자기가 잘난 걸 알고 또 자기 고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체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게다가 어때요? 자기 고집도 좀 세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고 그 말버릇 자체가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분들이 이분에게 좀 맞춰주셔야 된대요. 많이 참고 많이 맞춰줘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서 약간 헤어나올 수가 없나 봐. 우리 이번분들이 이분한테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 사람들 페이스에 내가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우리 이번분들은 이분의 매력에서 약간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관계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까지는 아닌데요. 이분이 워낙 완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분들께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 그냥 좋아. 라고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이번분들의 친구분들이 아마 이 상대방을 만난다는 것을 알 때 제발 걔 좀 안 만나면 안 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 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걔를 만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친구분들이. 근데 그때 우리 이번분들이 하시는 대답이 이런 류의 대답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고 그냥 걔가 너무 좋아. 라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외사랑까지는 아니에요. 외사랑까지는 아닌데 조금 끌려다니는 연애? 내가 희생하는 연애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나를 지키면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과의 관계가 조금 순탄하게 흘러갈 수는 있을지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물론 연애를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우리 이번분들을 지켜가면서 상처를 좀 덜 받고 만나실 수 있을지 카드를 두 장을 뽑아볼게요. 자, 두 분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번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성공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50% 정도 예스예요. 예스인데 이게 어떤 예스이냐면 내가 좀 내려놔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만나면 싸워요. 근데 딴 사람을 끼워서 만나면 안 싸우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이 있고 내가 그 지인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지인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해주면서 두 분을 화해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신기한 것은요. 예를 들면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가족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내 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나의 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 분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기보다 주변 분들이 꼈을 때 더 돈독한 관계다. 특히 가족이 꼈을 때 라고 볼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까지 흘러갈지가 문제인 거죠, 지금. 이런 가족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야. 왜냐면 그 중간에 우리 이번 분들이 사실 진짜 열받거든요. 상처를 받는 느낌은 없어요. 다행히.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느낌까지는 없는데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상황들은 조금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이 인간을 죽여 살려 할 정도로 열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우리 2번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두 분과의 관계에서 우리 2번 분들이 스스로를 지키면서 이분을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봤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것을 좀 지키시는데 무엇을 지키셔야 되느냐,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일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들을 꼭 지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비록 별거 아닐지라도 우리 2번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저는 커리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태껏 알바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라도 꾸준히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활이 있어야 되고 내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커리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2번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 것을 조금 확보해놔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사실 그 컵을 주는 기사의 카드이거든요. 사실 프로포즈를 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그 뒷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좀 마음의 준비 같은 것들을 항상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대하는 게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조금 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되기는 해요.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너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주도권을 쥘 수 있거든? 너만 나를 평가하고 너만 헤어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평가하고 나도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 라고 그 관계의 주도권을 마냥 상대방에게 빼앗기지는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2번 분들이 상대방 분들에게 많이 맞춰주고 배려해 주실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속마음으로는요, 우리 2번 분들의 속마음으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대비를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관계에서요,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면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안다고 상대방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야, 쓸데없이. 우리 2번 분들이 맨날 져주니까.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주눅이 든다. 내가 자꾸 져주기만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면 그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너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너만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너를 평가하고 있고 나도 너와의 헤어짐을 고할 수 있어 라고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긴장감 같은 것, 그 선택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팽팽하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죠. 상대방에게 맞춰주시기는 하되 그리고 심지어 끌려다니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관계의 고삐를 너만 쥐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항상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분을 근데 만나셔도 될까? 이분을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셔야 될까? 만나셔도 괜찮을까? 한번 보죠. 진짜 제가 약간 불안해서 그래요. 이런 분을, 이렇게 고집스러운 분을 만나도 되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하는 걸까? 만나도 괜찮을까? 열쇠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대요. 이거 철저하게 그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인데, 그쵸. 약간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우리 2번 분들은요. 이분과의 관계를 이미 시작을 하셨거나 이미 좋아져 버렸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너 알잖아. 너 얘 계속 만날 거지? 너 이 사람 계속 좋아할 거지? 그러면 알아서 잘 길들여서 만나라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뉴페이스가 좀 들어와줘서, 말 잘 듣는 뉴페이스가 좀 들어와줘서 우리 2번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카드를 새로 뽑아봤는데요. 우리 2번 분들이 별로 원치 않으실 거래요.
그리고 관계의 키 자체를 우리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2번분들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를 끝낼지 말지 자체는 우리 2번분들에게 키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달래고 잘 길들여서 만나셔라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번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분이 2번 분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인 건 맞아요. 어떤 조건적으로요. 인성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조건적으로는 꽤 잘 맞는 사람이 맞고, 우리 2번 분들이 보시는 이성의 기준이 조건적인 부분이라면, 그러면 이분이 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2번 분들. 리딩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얼른 다른 번호를 뽑아서 보세요. 자,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이 어떨지, 그리고 상대방 분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 우리 3번 분들과의 궁합이 어떨지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진짜 되도록이면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리딩이 조금 튈 때가 있어요. 나쁜 방향으로. 그러면 이 리딩을 멈추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지, 녹화를 새롭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려야 될지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좋은 말만 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자, 일단 상대방 분의 스타일을 조금 볼게요. 상대방 분은요,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조금 잘났어. 잘났는데 그 잘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좀 나누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죠. 약간 동정심도 조금 있으시고, 그런데 계산적인 면도 조금 있으세요. 이제 약간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모습이 조금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감성적인 사람도 맞아요. 이렇게 컵에 물이 잔뜩 넘치고 있죠.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자기의 운명의 짝, 이런 것을 조금 원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연애 관계? 이런 게 조금 있는 스타일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무언가를 나눠주시는 걸 좋아하시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나눠준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직업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상담사거나 좀 이런 직업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심리 상담의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컨설팅이나 코칭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매력이나 자산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전수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죠. 근데 이분은요, 상대방 분은 무언가를 줄 때 그냥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부분까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만 도와줄게. 그 이상은 나도 도와주지 못해 라고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죠, 사실은.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강약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인간관계에서의 밀당이에요, 사실은. 무조건 내가 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것을 좀 잘 조절을 해야 진짜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하는데 이분이 아마 그런 스타일이실 거예요. 워낙에 본인이 가진 매력도 출중하시지만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신뢰보다는 인기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 3번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좀 상대방이 좀 웃기다? 가당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감성적이라고? 너 진짜 웃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번 분들은 이렇게 약간 계산적인 면을 좀 더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요.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꾸준해요. 연애 스타일이 꾸준하고 그리고 좀 로맨틱하기도 해요. 약간 그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실 수도 있고 스킨십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좀 로맨틱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애를 하시게 되면 조금 꾸준하고 약간은 열정적이고 약간은 순수한 그 사회 초년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연애를 조금 하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연애를 그렇게 쉽게 시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연애를 시작을 할 때 고민이 너무 많아서 타이밍을 맨날 놓치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좋아하면 연애가 안 돼. 이런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 하고 맨날 지레 포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실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근데 이 사람 진짜 바보인 게 왜 상대방이 자기를 안 좋아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식을 때까지 이 사람이 시간을 계속 질질 끌어서 그래.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맨날 이 사람이 고민하느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다 떠나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를 타이밍에 맞추게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바보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꾸준한데 타이밍을 못 맞춰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는요. 우리 3번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황당할 정도로 질질 끄실 수도 있어요. 황당할 정도로. 아니 이거를 내가 이 정도로 신호를 줬는데 고민을 한다고? 하고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궁합적인 부분을 보면요. 어쨌든 연애 스타일은 이래요. 연애 스타일은 정말 순수하고 오래가는 연애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 거짓말도 잘 못하세요. 거짓말도 잘 못하시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얼굴에 다 티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좀 순수하고 바보 같은 사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답답해 하시지만 않는다면 오래오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맞아요. 제가 보기엔 약간 귀여운 면이 조금 있으시긴 한데, 그죠? 귀여운 면이 좀 있으시긴 한데, 이분과의 관계의 궁합적인 부분을 보면요. 일단은 서로가 조금 잘났어요. 우리 3번 분들도 조금 잘났고, 이분도 조금 잘났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배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서로를 봐주면서 네가 더 이뻐. 아니야, 네가 더 이뻐. 내가 더 좋아해.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하면서 그런 귀여운 티격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근데 나 좀 괜찮지 않아? 나 좀 봐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좀 봐줘. 라고 서로 매력 배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나를 좀 봐줘라고 하면 서로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서로의 관계가 갇혀있는 느낌도 좀 들죠. 게다가 두 분의 관계는요,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는 관계다라고 보이거든요? 가까운데 가깝지 않아. 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내 연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고 캠퍼스 커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서로 각자의 매력만 서로 뽐내기가 바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좀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갇힌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두 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누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매력을 좀 봐주고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기 전에 혹은 그 타이밍이 좀 어긋나기 전에 빨리 다가가셔서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이더라 라고 좀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표현을 못 하셔요. 이분이 누군가 자기한테 다가와 주기 전에는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라서 계속 이렇게 거울만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두 분이 어떤 썸을 타시는 관계인데 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방 분도 표현을 못 하시고 우리 여러분도 표현을 못 하시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얘가 못 알아봐 주지? 라고 각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만 먼저 나서서 입을 조금 떼주면, 근데 너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 근데 너 되게 예쁜 것 같더라,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이어지는 관계인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서로 헛발질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궁합을 보기 이전에 두 분이서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표현을 조금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좋아해. 그리고 너 참 되게 괜찮더라. 네가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잘났는지, 어디가 귀여운지 이런 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알고 서로 지켜봐 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그 양보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3번 분들이어야 할 거예요. 어쨌든 연애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타로를 보시는 이유가 상대방이 좋아서 보시는 거라면 그쵸? 상대방이 좋아서 이 타로를 보시는 거라면 이 타로를 본 사람이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거울만 보면서 아,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얘가 몰라와주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가서 말을 거셔라. 궁합을 본다고 하다가 제가 잔소리를 조금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상대방 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 분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자존심 싸움만 안 하면 오래 만날 수 있어요. 자존심 싸움만 안 하면 오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관계는 미궁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방 분을, 그리고 상대방 분도 우리 3번 분들을 서로 좀 존중해 주셔야 돼요. 뭐 어느 관계나 다 그렇겠지만 이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셔야 될까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다가가라는 얘기죠? 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분한테 다가가실 때요, 이분한테 다가가실 때 내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된대요. 상대방 분이요, 아마 마음이 조금 많이 닫혀있는 분이실 수 있어요. 상처도 엄청 많이 받으신 분일 수도 있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실 거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텐 오브 소드 카드는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이죠. 사람한테 칼이 10개나 이렇게 꽂혀서는 절대로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일 거예요.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시금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거예요. 방어적이라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두려움이 좀 커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다가가실 때는요, 제가 이 두 개의 카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카드가 같이
줬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펜타클을 가진 왕과 펜타클을 가진 여왕이 동시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 안정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나 어디 안 가. 나 너 두고 어디 안 가. 나는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정말 정말 오래일 거거든. 우리는 오래 만날 사람일 거거든. 그렇게 단기간에 치고 빠진 연애,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치기 어린 연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나아가길 원해. 그래서 나는 너를 품어줄 거야. 안정적으로. 너의 관계를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오래오래 이어나갈 자신이 있어라는 것을 상대방 분에게 좀 보여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배려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상대방 분이 마음을 좀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을 제가 한번 다시 봤는데요. 조금 우리 3번 분들이 답답하게 느끼실 수는 있으나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는 맞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맞아요. 그 열정은 아마 상대방 분이 담당을 하실 거예요. 열정 담당은 상대방 분일 것이고 뭔가 계산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어떻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롭거나 어떤 내공이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나이가 많아서 정신 연령이 조금 높아서 그러실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2번 분들이 뭔가 비전을 제시하시면 우리 상대방 분들이 자기가 가진 열정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그런 역할인 거죠. 혹은 우리 여러분들이 머리 역할이면 상대방 분이 몸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달리 해석을 해보면요. 상대방 분이 좀 의욕이 앞서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파인 거지. 뭔가 결정이 되면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해치우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충동적인 건 아닌데요. 행동을 할 거면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망설이고 뭔가를 못하는 고민만 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겠지만 어떤 연애 외적인 모습 그리고 점점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모습은 이렇게 의욕 충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들께서 우리 상대방 분들을 조금 워워하면서 말려주셔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죠.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볼 거냐면 비밀이에요. 뭘 볼 거냐면 카드를 뽑고 나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뭘 볼지. 네, 맞아요. 제가 뭘 봤냐면 우리 3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카드를 더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이분을 마냥 품어주시기만 해야 되는 관계이냐, 혹은 이 관계가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금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봤는데, 네, 가능해요. 가능하고 두 분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제가 아까 어떤 일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에서 이분을 자꾸 보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떤 동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발전을 해 나가시는데 두 분의 비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비전이 같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동종업계에 종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두 분은요. 그래서 두 분의 시너지가, 어떤 업무적인 시너지가 분명히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3번 분들께서 상대방 분을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얘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다가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얘를 너무 감싸주고 키워주기만 하다가 끝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분이 우리 상번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자극제 같은 역할이 많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분이 조금 행동파적인 면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찌르듯이 막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3번 분들에게 굉장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또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같기 때문에 분명히 윈윈할 수 있는 관계도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쁠 것 없는 관계예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시작이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이분의 타이밍을 놓치시기 전에 3번 분들이 좀 얼른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하기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분의 연애 스타일도 한번 본 다음에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말하자면 이것도 캐릭터 분석인 거잖아요. 그쵸? 캐릭터 분석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에 웃긴 사람들 진짜 많죠. 타로로도 그게 나오잖아요. 웃긴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마법사 카드는 진짜 계속 나오네요. 빠지지 않고. 로맨틱해요. 이분 진짜 로맨틱한 분이에요. 이분 로맨틱한 분이기는 한데 살짝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 상대방 분. 그리고 약간 가르치려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요. 두 분의 궁합은 너무너무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분이 좀 가르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볼게요. 일단 상대방 분의 스타일을 보시면 약간 목표지향적인 분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이 카드였는데 일과 생활이 분리가 안 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일 중독자 같은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을 막 미친 듯이 해서 일을 막 만들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항상 모든 신경이 일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건 안 바쁘건 항상 신경이 일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목표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보시기에 쟤는 쉬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항상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달력이나 다이어리가 진짜 꽉꽉 들어차 있는 사람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뭔가 항상 모자란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배워나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자기가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나간다는 그 자체를 즐기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력도 좀 있죠. 이분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터에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일할 때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대방 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 중독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왜 좋으세요, 대체? 일 중독자. 이 정도로 일상생활과 자기 일적인 부분이 분리가 안 된다면 왜 좋을까? 궁금하네요.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요. 지금 벌써 교황 카드가 2개나 떴어요. 하나는 남자 교황이고 하나는 여자 교황이에요. 이렇게 좀
어울릴 수가 없는 두 가지의 카드가 동시에 떠서 제가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이분은 좀 로맨틱한 성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특히 표현 같은 거 있죠. 선물 같은 거를 좀 자주 하실 수도 있고, 엄마처럼 막 챙겨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요. 표현을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실 거래요. 말로든 물질적인 것으로든 행동으로든 정말 많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기념일 같은 거 되게 잘 챙기시는 분일 수 있어요. 일 중독자지만. 자기 달력이 꽉 차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달력에 여러분들도 편입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스케줄이나 여러분들과의 기념일들도 그 꽉 차 있는 달력에 어거지로라도 막 편입을 시켜서 모든 그 기념일들을 다 챙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분이요. 약간 약간 이런 표현이 조금 맞나 싶은데, 어르신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나이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상대방 분이 4번 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하더라도 약간 옛날 사람 같거나 약간 보수적이거나 약간 어른들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이게 선 넘지 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의를 좀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분이 우리 4번 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4번 분들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조금 가르치려고 들 수도 있어요. 4번아,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꼰대미가 있는 거지. 4번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요, 품어줘요. 사람을 품어주고, 우리 4번 분들이 힘들 때, 4번 분들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분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어떤 그런 거 있죠.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이분한테 가면 해결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4번 분들한테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분이요, 자기 얘기는 막상 잘 안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실 것이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실 것이고, 기념일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4번 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고, 좋은 조언도 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일 수 있대요. 살짝 자기 본심 같은 것, 자기 원래 모습들 같은 것을 살짝 보이실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막 왁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왁하고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해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카드를 뽑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인데, 우리 4번 분들도 이분의 원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이만큼만 보여준다고 하면 그럼 나도 그만큼만 봐야지? 네가 안 보여준다면 그럼 네가 안 보여주는 면은 나는 보지 말아야지? 라고 좀 알아서 선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 4번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과의 궁합이요, 진짜 보시죠. 다 이렇게 둘만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래요.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진전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진짜 끝까지 막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느릿느릿한 스타일은 또 아니세요. 그래서 약간 어떤 스킨십적인 부분에서 진도를 조금 빨리 빼려고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좀 급하게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결혼하자 하고 확 묶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분이 약간 우리 4번 분들 구속하신다고 하죠. 이분이 약간 가르치려 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4번 분은 약간 구속하실 수도 있어요.
이성 간의 친구는 없지. 그러니까 남사친 안 돼. 여사친 안 돼. 1대1로 만나는 거 절대 안 돼라고 하실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린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스타일이실 수도 있고, 친구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친구를 만날 거면 나를 만나.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연락 안 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실 거예요. 연락 안 되는 거. 잠수 타는 거. 이런 거 절대로 허용 못 하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이분은 만약에 잠수 타잖아요. 그럼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어떤 스토커적인 기질이 아니고 이분이 그런 걸 좀 못 참으세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 있어야 되고 나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좀 뚜렷해야 안심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만 지치지 않는다면 우리 4번 분들만 이분의 어떤 그런 구속 같은 것들을 잘 견디실 수만 있다면 이 관계는 너무너무 찰떡궁합인 그런 관계예요. 게다가 이제 서로 이제 요즘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나를 추앙해 이런 대사가 있는 드라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좀 추앙해주는 느낌이에요. 네가 제일 멋있어. 아니야, 네가 제일 예뻐.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닭살돋게 하는 그런 연애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약간 집착과 구속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집착과 구속이라.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우리 4번 분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4번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귀인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분과 정말 만나게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4번 분들에 있어서 정말 굵직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4번 분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실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요. 내면도 조금 단단한 사람이에요. 약간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 4번 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4번 분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의 집착과 구속 그리고 약간 꼰대 같은 느낌만 견디실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중독자예요, 이분.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자,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좋아하네. 그쵸? 좋아한다. 저 살짝 걱정됐어요. 이분의 스타일을 4번 분들이 견디실 수가 있을까? 4번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까? 이 리딩을 듣고 약간 정내미가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괜한 걱정이었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러버스 카드 나왔죠. 둘이 분위기 비슷하지 않나요? 아마 이 리딩을 듣고 우리 4번 분들은 어머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체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리딩을 듣고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어머 정말 내 스타일이야 하고 한눈에 더 확 꽂히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의 연애는 막 불타오르고 막 앞서 나가는 그런 연애라기보다는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연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까지 바라보셔도 되는데요. 두 분은 일단 연애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제 뭔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밟아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만나다가 갑자기 살림 차리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사람 선택의 문제이고 성향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두 분이서 결혼을 하자, 우리 이쯤 만났으니까 결혼을 하자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고 만나다가 살림을 좀 합치게 되고 그래서 만나다가 같이 살다가 그냥 이쯤에서 혼인신고 하자. 그래서 혼인신고해서 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휘황찬란한 결혼식,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아름답고 모두에게 축하받는 결혼식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까지는 들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너무 궁합이 좋고 두 분이 너무 사이가 돈독한 그런 진짜 우리가
애정관계에서 원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깨볶는 거죠. 깨볶는 거야, 사실은 두 분이. 아유, 부러워 죽겠네. 두 분이 그렇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타로 안 보셔도 되겠어요. 그냥 더 이상의 타로, 더 이상의 사주, 더 이상의 신점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궁합이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제 부러움을 받으시면서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 상대방 분의 스타일, 일반적인 스타일, 성격 이런 것들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고 그 연애 스타일과 우리 5번 분들의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우리 5번 분들은 아마 이분 스타일 어떤지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뭔가 본인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스타일 아시죠? 약간 나쁜 사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이에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리고 약간 플러팅을 잘하기도 하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여기저기 끼부리고 다니는 느낌도 조금 들고요. 죄송해요. 우리 5번 분들 리딩 들으시면서 상처 조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가 이 리딩을 듣고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없다. 내 멘탈이 지금 약한 상태다 하면 얼른 나가셔야 돼요. 이번 리딩은 조금 셀 수도 있어요. 듣지 마세요. 멘탈이 약하면. 이 상대방 분이요. 연애 스타일 먼저 얘기할게요.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쁜데 사람 때문에 바빠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형도 만나야 되고, 누나도 만나야 되고, 언니도 만나야 되고, 오빠도 만나야 되고, 좀 이런 남사친, 여사친들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도 정말 많을 거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즐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이분이 관심을 좀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과 만나려면 이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5번 분들의 스타일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을 만나려면 이분보다 더 대단하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더 대단하게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셔야 되고요. 더 대단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플러팅하고 다니셔야 되고요. 더 대단하게 자기 끼를 막 흘리고 발산하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이러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가 가진 게 좀 많아. 타고나게 좀 부유하거나 타고나게 좀 금수저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뭘 노력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해요.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카드만 보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궁합이 맞는지를 봤을 때는 이 보세요. 이제 표정만 봐도 알겠죠. 이분하고 만나려면 뭔가 내가 큰 도약을 한 번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이 되던지 아니면 아싸리 마음을 다 내려놓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던지 거든요. 이 사람한테 상처 주면서 만날 각오도 좀 하셔야 돼요. 상처. 그 상처라는 게 그냥 자잘자잘하게 주는 그런 상처가 아니고 정말 치명적인 상처. 이 사람을 주저앉힐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서 만날 각오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위험하지. 이런 사람은 좀 위험해요. 안 만나셨으면 좋겠고 안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혹시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리딩을 듣다가 그 사람이랑 안 맞네. 좀 다르네. 그 사람 끼부리는 스타일 아니고요. 진짜 선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거 리딩 보지 마세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잘못 리딩을 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 맞아. 좀 여기저기 여지를 좀 주고 다니긴 하더라. 라는 느낌이 든다. 철벽 치는 사람 아니다. 상대방이. 철벽 치는 스타일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고 모든 사람한테 끼부리고 모든 사람한테 좀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쯤 들어는 보세요. 단 내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멘탈이 무너진다면 또 딴 번호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되는 리딩입니다. 멘탈이 약하다면. 그래서 이분과의 궁합을 봤을 때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고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이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분의 연애 스타일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네모난 틀이면 나는 세모난 조각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도 이렇게 불나방처럼 위험한 연애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5번 분들께서 이분의 성향을 대체 어떻게 맞추겠냐는 얘기예요. 이분 못 맞춰요. 맞춰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분한테 맞추다가는 내가 지금 이 카드는요. 자격이 없는 기사가 그 아더왕의 칼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뽑히겠어요? 절대 안 뽑혀요. 그러니까 안 될 것에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너뛰고 다음 연애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카드들은. 만약에 이분과의 관계를 좀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겠다. 이어나가야 되겠다. 우리 5번 분들께서 그래도 어떡해요. 이미 좋아졌는데 이 사람하고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입어보세요. 막 카드가 막 떨어지고 막 난리 났죠. 만나지 말래. 어쨌든 좀 이어나가야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나갈지 이분한테 어떻게 내가 맞춰야 조금이라도 덜 상처를 받고 만날 수 있을지를 한번 보기는 볼게요. 보기는 볼게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아휴, 그치. 이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냥 뉴페이스 만나시면 안 돼요. 뉴페이스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카드를 3장을 뽑았죠. 이게 지금 앞뒤가 이렇게 다 보이는 카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카드를 뽑을 때는 허공을 보고 뽑아요. 이 카드를 보고 뽑는 게 아니고 허공을 보고 뽑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카드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뽑은 카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분과의 관계, 이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다면 이게 지금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이렇게 스스로를 묶어놓고 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 독수리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진짜 열받아서 머리에서 뚜껑 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다는 것은 우리 5번 분들이 뭔가 감지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분을 만날 때 이거 뭔가 아닌데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발 뺄까? 라고 고민을 조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흐름 자체가. 칼자루가 우리 5번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5번 분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게다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갈 준비가 아직은 안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회를 봐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5번 분들이 밧줄 끊고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독수리를 보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그 메시지를 보고 카드를 한 장 더 뽑았어요. 우리 5번 분들께 뉴페이스에 오나요? 네, 옵니다. 오는데 나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나 혹은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사람, 나랑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되고 감정 교류가 잘 되는 사람이 이 다음번에는 꼭 들어와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5번 분들이 아직 이분을 정리하실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소개팅을 받건 뭐 자만추를 하시건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포기 못하겠다. 이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사람하고 연애에 발이라도 좀 담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양다리 걸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여지를 좀 주셔야 되고요. 너 아니어도 나 만날 사람 있어 라거나 너 말고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대요. 그래야 그나마 이 사람하고 관계 유지가 조금 되는, 그러니까 텐션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돈독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남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뭔가 이 이상의 리딩을 더 해드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우리 5번 분들도 이미 이분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좀 접고 있다. 이 사람 수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날까요? 새로운 사람 만날까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냥 100%, 150%, 200%, 300% 새로운 사람 만나셔라. 그분이 훨씬 좋은 사람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5번 분들이 뭐가 더 궁금하실까요? 뭐가 더 궁금하실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람 말고 지금 보는 그 사람 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애 스타일이요. 아니 그치,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정도는 돼야 연애를 좀 할 맛이 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 분, 새로 들어오시는 그 분은요, 망설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될 때와 아닐 때를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표현도 되게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5번 분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게 하지도 않아요. 5번 분들이 좋으면 그냥 좋다고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5번 분들이 나 뭐 먹고 싶다 하면 그거 즉각 사다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표현이 확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여지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단호해서 다른 이성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5번 분들에게만큼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래요. 나 너 좋아. 우리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지금 이 카드는요. 정의 카드예요. 저스티스 카드고 균형을 맞추고 좀 재고 따지는 카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뒷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거 보세요. 아까 들고 있던 이 저울을 집어 던졌죠. 칼도 꽂았죠. 그리고 한참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싹이 텄고 꽃도 피고 나비도 앉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우리 5번 분들에게만큼은 재고 따지는 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우리 5번 분들에게만큼은 뭐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연애할 자신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래요. 이분 정말 좋은 분이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뽑으셨다면 그 사람을 일단은 아니고요. 나에게 조금 위험한 사람이고요. 뉴페이스를 기다리신다면 뉴페이스는 확실하게 좋은 분이 들어와 주실 거예요. 뭔가 재회를 바라고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확실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짝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건 간에 이분 진짜 아니에요. 이분 진짜 아니고 저는 5번 분들이 조금 안정적이고 평탄한 연애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카드들이요. 걱정돼요. 우리 5번 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실지. 상처를 받으셨더라도 일말의 희망은 좀 얻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타로를 보실 때요. 타로를 보실 때 이게 진실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골치가 아파져요. 대신에 어떤 그런 거 있죠. 자기 충족적 확언?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거를 바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이 상대방 분에게서 뭔가 낌새를 눈치를 채고 이 사람 좀 쎄한데 아닌 것 같아 라고 그 타로를 보셨다면 그 느낌이 맞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까지 접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분들에 대한 리딩이 너무 좋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좀 가져갑시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좀 가져갑시다. 제가 제 타로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의미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리딩 자체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마치 어떤 뭐랄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배우자 기도하듯이 그런 어떤 확언, 그 자기 충족적 예언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 리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분 만나실 거고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만 아프세요. 자,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